2025년 12월 30일 대한민국 외환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최종 환율 1439원. 이 숫자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정부가 2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막지 못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외환위기 때는 장중 최고점이 1995원, 2009년 금융위기 때는 장중 최고점이 1597원까지 갔었죠. 2025년 12월에는 1486원까지 올랐습니다. 외환위기만큼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지갑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2025년 12월 정말 드라마틱한 한 달이었어요.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서면서 시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12월 중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환율은 계속 올라갔고 12월 24일 화요일 오전 서울 외환시장이 열리자마자 환율이 1,486원을 돌파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죠. 외환 딜러들이 완전 패닉 상태였어요. 이대로 가면 1,500원 뚫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트가 꺾였어요. 30분 만에 33.8원이 떨어졌습니다. 1,486원에서 1,449원으로 급락한 거죠. 33.8원 급락, 엄청난 낙폭이에요. 이건 한국 환율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변동성이었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개입한 거죠. 12월 26일 목요일엔 환율이 1,330원대까지 내려갔어요. 아, 정부 개입이 효과를 봤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외환 보유액 4,146억 달러 중에서 연간 변동폭 0.4%라는 숫자가 나왔지만 12월 30일 월요일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환율은 다시 1,439원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완벽한 U자 곡선이었죠. 정부가 3분기에만 쓴 돈이 17억 4,500만 달러, 원화로 약 2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엄청난 돈을 투입했는데도 환율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1,330원에서 1,439원으로 돌아온 경로, 이게 현실입니다. 외환 개입에 쓴 2조 5천억 원,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시 1년 예산의 절반이에요. 강남 아파트 1,0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고 초등학교 250개를 지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데 그 돈이 시장에선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작년에 하와이 가족여행 가셨던 분들 계시죠? 4인 가족 기준으로 2024년엔 500만 원 정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2025년엔 항공권 값만 훌쩍 올랐죠. 100만 원이 그냥 증발한 거죠. 아이폰 16 프로 사려고 했던 분들도 작년보다 15만 원 더 내셨을 거예요. 유학 보낸 부모님들은 더 힘드셨을 겁니다. 미국 대학 1년 학비가 5만 달러라고 치면 작년엔 6,5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7,5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 더 드는 거죠. 매달 생활비로 2,000달러씩 송금하시는 분들은 한 달에 80만 원씩,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을 더 보내야 하는 상황이에요. 연간 손실 무시 못합니다. 이게 바로 1,439원이라는 환율이 우리 생활에 미친 영향이에요. 장 보러 가시면 더 체감되실 거예요. 바나나가 작년엔 3,000원이었는데 올해 3,600원, 체리는 작년 2만 원에서 올해 2만 4,000원, 수입 과일 가격이 20%씩 올랐습니다. 그럼 왜 정부가 2조 5천억 원을 써도 막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상대가 너무 커요. 뉴욕, 런던, 싱가포르의 헤지펀드들이 하루에 움직이는 돈이 수십조 원에서 수백조 원이에요. 한국 정부의 2조 5천억 원은 그들에게 한 끼 식사기 수준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엔 세 가지 구조적 문제가 있어요. 첫째, 한미 금리 차입니다. 미국 금리가 4.5%, 한국은 3%예요. 1.5%포인트 차이가 나죠. 돈은 당연히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빠져나갑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당연한 선택이에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쏟아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캐리 트레이드예요.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둘째, 정치 불안이에요. 계엄, 탄핵, 전국 혼란,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어요. 2025년 4분기에만 10조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셋째, 수출 둔화예요. 반도체가 부진하고 중국 경기도 침체됐죠. 달러가 들어올 이유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무리 개입해도 환율은 다시 1,330원에서 1,450원으로 되돌아와요. 이게 바로 새로운 균형점입니다. 그럼 2026년은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A, B, C. 2026년 우리 앞엔 세 갈래 길이 놓여 있어요. 안정, 박스권, 위기. 어느 길로 갈지는 네 가지 관찰 포인트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시나리오 A는 안정 시나리오예요. 확률은 20% 정도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한국 정치가 안정되면 환율이 1,390원에서 1,410원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베스트 시나리오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달러 강세가 꺾일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B는 박스권 유지예요. 확률 50%로 가장 높습니다. 현 상태가 유지되면서 환율이 1,420원에서 1,45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거죠.
한국은행도 평균 1,413원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시나리오 C는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확률 30%예요.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고 최악의 경우 1,5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4가지 트리거에 달려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관세예요. 1월에서 2월 사이에 트럼프가 중국에 60% 관세를 때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곳이 타격을 받죠. 둘째, 미중 무역 전쟁 재격화예요.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리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안전자산인 달러로 자금이 몰립니다. 셋째, 한국 정치 불안이 계속되는 경우예요. 넷째는 북한 리스크죠. 도발이나 긴장 고조가 있으면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급등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시점은 2026년 1분기예요. 지금부터 3개월 안에 모든 게 결정돼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5가지 생존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해외 송금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할 환전하세요. 지금 당장 3분의 1만 바꾸시고 1,450원에 3분의 1, 1,480원에 3분의 1 이렇게 리스크를 분산하는 겁니다. 한 번에 다 바꾸면 최고점에 물릴 수 있거든요. 둘째, 투자자분들은 달러 자산을 늘리세요. 미국 ETF, 달러 예금, 금 ETF 같은 거요. 지금 미국 금리가 4.5%니까 한국 3%보다 1.5% 더 높잖아요. 환차익의 금리 차이까지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출기업 관련주를 주목하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은 이익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같은 것들이 환율 상승 수혜 섹터입니다. 넷째, 일반 소비자분들은 수입 품목 구매 타이밍을 조절하세요. 아이폰이나 명품, 해외 직구 같은 거 하실 때 환율이 1,430원 밑으로 떨어질 때 사시고 1,450원 넘어가면 좀 기다리세요. 다섯째, 기업 경영자분들은 환 해지를 고려하세요. 선물환이나 옵션을 활용해서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는 거죠. 수입 계약이나 재고 타이밍도 조정하시고요.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지만 준비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패닉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2025년 12월 30일 1,439원, 이 숫자는 단순한 환율이 아니에요. 정부가 2조 5천억 원을 쏟아부어도 막지 못했던 시장의 메시지입니다. 한국 경제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400원대가 이제는 정상이다. 이런 메시지죠. 2026년 1분기, 지금부터 3개월 안에 트럼프의 관세 폭탄까지가 나올 겁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당하고 준비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실 건가요?